오케이.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산확률 분포에 이어서 연속확률 분포라는 걸 해볼 거다. 큰 차이는 이거였지. 이산확률 변수 또는 연속확률 변수에서 이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지, 우서가? 영어로 하면 카운터블 셀 수 있다라는 거고, 연속확률 변수의 연속은 영어로 하면 당연히 continuous였고 이어져 있는, 연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뭐뭐 했을 때 횟수 아니면 흰 공이 나온 개수처럼 뚝뚝뚝뚝 끊기는 것들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관찰했었다면,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실생활에서라면 날씨나 몸무게, 키와 같이 실수 전체 값을 가질 수 있는 것, 당연히 문제에서는 뭐 이상 뭐 이하의 모든 값이 되는 x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녀석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연속 확률 분포다. 근데 잠깐만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산 확률 변수는 뚝뚝뚝뚝 끊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각화,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무엇을 선택했지? 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만들자면 이런 식으로 막 썼었고, 그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반면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표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표로 만들면 칸이 무한개 있어야 되고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각화의 도구로서 표가 아니라 무엇을 활용한다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x축이 있고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a부터 b까지 갈 수 있대. 그랬을 때 그 사이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확률을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이제 그래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요 하나의 용어일 뿐인데, 지난 시간 이산확률 변수에서 만약에 확률 분포가 예를 들면 독립시의 확률처럼 좀 규칙적 이어져가지고 x가 x의 확률, 예를 들면 ncx 곱하기 p의 x승, q의 n-x승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쓸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한 용어는 아니고 확률 분포를 식으로 쓴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한 그래프가 y는 몇 x제곱 이런 식으로 식으로 써질 수도 있잖아. 진짜 식으로 못 쓰는 지랄 맞은 그래프일 수도 있겠지만 쓸 수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때 y는 fx와 같이 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진짜 물리에서 배우는 것 같이 질량,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쓰이는 건 전혀 아니긴 한데, 뭔가 좀 끊어져 있어서 질량인가? 뭔가 다 촘촘하니까 밀도인가?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확률 분포를 시각화한 그래프의 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우리가 이런 거 아까 숲 테스트에서 풀었지만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의 총합은 1이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존나게 촘촘하게 이렇게 더해야 되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존나게 촘촘하게 더하는 거 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될까?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똑같이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와 같은 성질들을 요 버전에서 얘기를 해보면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뭐다? 이것이 1이다 라는 개념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상 확률과 통계라는 것이 수투 또는 미적분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게 되면서 확통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테그랄을 못해서 풀면 그건 억울하단 말이야. 확통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투는 아예 안 했어. 그런 새끼는 확통을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이 인테그랄은 맞는데 실제 우리가 마주보게 될 문제에서 x 세제곱, x 네제곱 또는 사인, 코사인 같은 거를 적분할 필요는 없게끔 출제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되게 유치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테그랄 없이 구할 수 있는 넓이가 뭐 있어? 중딩 때 배웠던 직사각형, 삼각형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프가 모두 직선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뭐 사다리꼴의 넓이 등등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개념 자체는 그냥 인테그랄이긴 한데. 오케이. 자, 그 다음 당연한 얘기야. 요 각 확률들이 음수가 될 수 있었나? 없었지. 그런 것처럼 요 fx라는 친구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으로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fx는 0 이상이다라는 건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표에서 우석이 왜 졸려 오늘의 일과를 말해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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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만나서 뭐 했어? 아, 씨발, 학원 오기 전에 PC방에서 전두엽을 다 태우고 오니까 그 지랄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나도 PC방 갔다 오면 뇌가 지끈거리고 막 피곤해서 졸려. 알아. 나도 학생 때 많이 해봐서. 안 되지. 끝나고 밤 10시 이후에 가. 못 가겠지만. 차라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든가. 수업 듣기 전에 하는 것만큼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없다. 아, 진짜 빡치네. 뭐 했냐? 어? 아, 또 정신사나움 게임 해가지고 전두엽 다 태우고 왔겠네, 또. 아, 진짜. 그러니까 지랄 평균의 정의도 말 못하고. 이런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새끼야. 자, 그 다음, 요 표에서 만약에 x가 뭐 1, 2, 3 이렇게 했을 때 2 이상 3 이하의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를 더 했으면 됐던 것처럼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알파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요 정도의 알파부터 요 정도 베타까지의 확률 구하래. 당연히 그럼 이 사이에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개념상으로는 인테그럴을 쓰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같은 것들의 넓이로 구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정적분에서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뭐임? 이거 0이었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약간은 우리의 직관과 조금은 안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P의 x equal a는 0입니다. 이때 a라는 건 진짜 요 a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든 상관없음. 확률 변수가 정확히 어떤 특정 값일 확률은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왜냐면 이 부등식으로 생각을 해봐. 왜냐면 쟤를 부등식으로 쓰면 a 이상 a 이하일 거 아니냐? 이렇게 쓰면 더 당연히 0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인테그럴로 하면 a부터 a까지라고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률 같은 게 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것들이 다 똑같아. probability of a 이상 b 이하인 확률이나 a 초과 b 이하인 확률이나 probability of a 이상 b 미만인 확률이나 다 똑같아요. 뭐 초과 미만은 당연하지만 너무 반복되니까 안 썼고. 오케이? 근데 뭐 결국 뭐 이걸로 굳이 낚시를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넓이라고만 생각하면 뭐 이상이든 초과든 어차피 넓이 잘 구할 거 아니냐? 선분 하나의 넓이만큼 니네가 뺄 리도 없고. 오케이? 큰 이슈는 아니기는 하다.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지 특정점이 뭐냐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거랑 연결을 자꾸 생각해야 돼. 먼저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를 배우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바로 뭐 배웠지? 너네가 대답을 못한 평균 분산 같은 것들을 공부했었단 말이야. 자, 평균의 정의가 뭐죠? 오케이, 변수 곱하기 확률 종합. 분산의 정의는? 맞아? 분산의 정의가 뭐야? 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편차의 제곱이니까.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종합이다. 그거를 풀면 평제가 됐던 거겠지. 자, 비슷한 얘기를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expectation of x라는 건 변수랑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변수는 당연히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 fx라고 하면 인테그랄 뭐겠냐? x 곱하기
fx 곱하기 dx가 되겠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맞냐? 자, 마찬가지로 분산도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편차. 바로 편차가 뭐지? 오케이. 그래서 나 빼기 평 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다. 라고 하면 평균과 분산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요거를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막 sin x 적분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요 부분 또다시 적분 문제다. 적분 못하면 확통도 못해야 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 문제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원, 연속 확률 변수 단원에서 출제할 거리가 너무 없어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그나마 다 더한다가 시그마니까 너네 테스트 2번에서 봤던 것처럼 부분 분수로 찢는 약간 수원틱한 거라도 좀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좀 이상하긴 해. 수원은 끌고 오면서 수투는 잘 안 끌고 오더라고. 그렇긴 한데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인테그랄 시킬 수도 없고 평균 분산 구할 수도 없어.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바로 넓이, 도형의 넓이 구하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 단원의 문제는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가르칠 것도 없어요.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라는 이 넓은 카테고리 안에 유명한 친구로서 하나 뭘 배웠지? 이항분포를 배웠었지. 전두엽 다 타버린 우리 유서가 이항분포가 뭐예요? 씨발아! 발로란트 총으로 네 대가리 쏴줄까 진짜? 다만 뭐야? 그렇지.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는 확률 분포. 뭐라고? 는 확률 분포. 다시. 이렇게. 자, 그래서 독립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지? 독립시행 확률 구할 때?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총시행 횟수.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바이너미얼이라고 쓰고 총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 이런 식으로 쓰면서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n, p를 따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케이. 그렇다면 총 n번 할 건디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p인 거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게 독립시행 확률 쪽으로 연결돼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통계값이 뭐였냐면 E의 x는 뭐지? np였고요. variance of x는 뭐였지? 오케이. np 1-의 p. 요 1-p는 그냥 가끔 귀찮아서 q라고 쓸 때도 있어요. 여기처럼. 그냥 암묵적인 합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 안에 또 유명한 친구 하나 들어있다고 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정규 분포입니다. 오늘은 총 2개를 배울 거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넓은 이야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 이산확률 변수의 넓은 이야기 또한 꽤나 할 얘기가 많았어. 막 시그마도 풀었어야 되고 평균의 정의, 분산의 정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항분포에서도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라는 내 개념을 배우면서 막 이것저것 했었어. 근데 우리는 오늘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운 다음에 정규분포로 갈 거거든. 근데 연속 확률 변수가 끝났어요. 이제 정규분포만 하러 갈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를 좀 먼저 보고 정규분포로 돌아올게. 뒤쪽으로 와봐. 유형 1번 보세요. 화가 나지 않아요? 고3식이나 돼가지고 이딴 걸 풀어야 돼?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가 만약에 수능 또는 내신에 출제가 됐을 때 틀린다? 그거는 대학 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쭉쭉 있어가지고 여기가 3이고 가운데가 1이고 높이가 K다. 그래놓고 나보고 2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단 K를 구해야 되겠지. 뭘로 구해? 오케이, 그걸 삼각형의 넓이니까 3 곱하기 K 한 다음에 뭐해? 한 개 얼마다? 따라서 K는 몇 분의 몇이게? 3분의 2다. 자, 그 다음 나보고 구하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의 넓이다? 2부터 3까지의 넓이다. 자, 근데 여기서 굳이 좀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들이 사다리꼴, 사각형, 삼각형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거 해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좀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워낙에 쉬운 유형이다 보니까 좀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넓이를 구할 때 닮음 또는 길이비 등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하면 조금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나 K 몰랐어도 답 구할 수 있다. 보여드릴게. 자, 이 전체 삼각형을 이렇게 일단 자르면 두 초록색 삼각형은 무엇이 똑같아? 높이가 똑같지? 그럼 밑변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지. 그럼 전체 넓이가 무조건 뭐긴 할 테니까 1이긴 할 테니까 왼쪽은 얼마겠어? 3분의 1이고 이쪽은 3분의 2겠지. 그 다음에 핑크색하고 큰 친구는 여기 절반에서 잘랐으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닮은 비가 1대 2야. 그럼 넓이 비는? 1대 4. 그럼 나는 그 4칸 중에 몇 칸어치만 원하는 거야? 한 칸어치만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넓이 3분의 2에다가 몇 분의 몇 해주면 돼? 4분의 1 해주면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K를 몰라도 되긴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 쪽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죠. 괜찮냐?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꽤 많이 있거든. 별거 없습니다. 다 그래프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돼. 그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닮은 비 등등을 좀 이용해서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야. 알았지?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너무 맹랑하죠잉? 자, 정규 분포. 여기는 잘 들어주셔야 되고. 처음 공부할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도 고3 때, 나 때는 고3 때 수능 시험 범위가 지금의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그 세 과목이었거든. 수원수투는 이제 기본 과목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써야 되는데 수능 직전이 막 9월, 10월까지도 통계 쪽에 공식을 못 외워가지고 막 애썼던 기억이 있어. 그만큼 너네도 처음엔 못 외울 수 있는데요. 너네는 그래도 수능 치기로 많이 이미 먹었으니까 좀 외워오다가 발로란트, 캐릭, 챔프, 스킬이나 외우지 말고. 자, 정규분포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이 항분포가 뭐라고? 시험에 상당수를 확률을 들어오는 확률 분포.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항분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규분포는 좀 그렇지가 않아.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 당연히 이런 그래프는 많이 살면서 봤을 거야. 꽤 많은 곳에서 나타나거든. 우리 전 국민의 소득, 키, 몸무게, 성적, 분포 등등 어떤 걸 해봐도 대충 저런 식의 형상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정규분포예요. 세상에 있는 꽤 많은 것들을 관찰했더니 꽤 저게 흔하더라. 저게 보통이더라. 해서 이름이 정규분포고. 그래서 영어로 외워 뭐가 될 거냐면 뭐게 웃어가. 일단 이항분포의 이항의 b가 왜 b였죠? 그것만 기억하는 것 봐, 이 개새끼. 그 접두사까지만 해봐. 왜 b야? 열심히 설명해줬잖아. LGBT 얘기까지 하면서. 2개에 해당하는 접두사. 영어 못하냐 너? 못하지. 바이예요, 바이. 바이노미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항, b를 썼던 거고. 정규분포는 이제 영어로 하면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normal distribution. 우선 distribution 스펠링. 오케이,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이런 확률 분포를 나타내주는 식을 확률 무슨 함수라고 했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에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라고 주어질 때 정규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보다 어려워요. 이항분포가 뭐야 하면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입니다 라고 한글로 할 수 있는데 정규 분포가 뭐야 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 1대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라고 해요. 그러니 외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겁니다. 실제로 너네가 이거 2라는 게 아직 뭔지도 몰라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신 하루 전날만 외우면 돼. 수능에는 안 나와 이 식을 알 필요는. 근데 내신에서는 이 식을 정확히 알아둬야만 풀 수 있게끔 어거지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신 때는 외워주시되 일단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봐야 돼. 외우진 못해도 이 식을 좀 보자. 루트 2파이 이거는 뭔지 몰라 상수야. 무시하세요. 2라는 것도 어떤 상수거든. 그러니까 파이 같은 뭔가 정해진 숫자야. 상수니까 무시하세요. x라는 건 당연히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상수는 누구랑 누구니? 통계값. 시그마라는 친구가 꽤 자주 보이고요. 또 뭐도 있니? 평균. 또 보이지. 당연히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식은 나머진 진짜 상수니까 누구와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모양이. 표준 편차랑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 바이너미얼 했을 때 뭐라고 쓰지? 이항분포는 n,p. 그 n,p를 쓰는 이유는 뭐야? 독립시행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 몇 번 할 것이며 각각의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니까. 그럼 이 식을 보니까 알겠네. 정규분포에서 중요한 두 개의 변수 또는 두 개의 통계값은 뭐인 거구나. 표준 편차랑 평균인 거구나.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면 확률 변수 x라는 친구는 따릅니다. 정규분포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처음엔 잘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결국 표준 편차의 제곱이긴 하니까 뭐를 쓰는 자리인 거긴 해. 분산을 쓰는 거긴 한데 근데 그냥 우리는 관습적으로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자주 씁니다. 그러니 너네가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돼. 만약에 문제를 보다가 x라는 친구가 정규 분포 100,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얼마고? 100이고 표준 편차는 2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 x는 36,9를 따른데 그럼 평균이 얼마고? 36인데 표준 편차는 3이다라고 인지를 꼭 해주셔야 돼. 그거만 하나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떤 곡선이든 간에 만약에 네가 확률 변수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이 사이에 무엇을 구하면 돼? 넓이.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하면 돼? 인테그랄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식 외울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인테그랄까지 할 필요 있을까? 없지. 그래서 이미 컴퓨터가 다 계산해놓고 우리한테 표로 줍니다. 우리는 그 표를 읽기만 하면 돼. 마치 상용 로그표에서 우리 문제 풀 때 맨 뒤에 단 로그인은 0.301, 로그 3은 0.4771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문제도 줘요. 그냥 읽으면 돼. 너무 쉬워요. 자, 그 대신 내가 이 식을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한번 들여는 보자라고 한 게 이 녀석의 그래프 모양이 시그마랑 m에 따라 바뀔 거거든. 그 정규분포의 성질을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자. 자, 요 x-m의 제곱 이거는 원래 x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볼게. 아주 단순화 시켜볼게.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중요한 게 이제 시그마 분의 1이 중요한 거고 뭔지 모르지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의 제곱 대충 이런 꼴이었단 말이야. 원래 이 형태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무서우니까 잠깐 무시. 숫자 2로 바꿔볼게. 더 단순해볼게. 그러면 뭔가 아무튼 상수가 있고 굵직한 부분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승 같은 그래프인 거거든. 맞냐?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자. 수투에서 자주 하는 짓. 뭔가 대칭선 같은 게 혹시 보입니까? 대칭성 얘기는 바로 해봐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지. 어때? 똑같지? 그럼 무슨 함수야? 우함수. y축 대칭이겠지? 그 y축 대칭인 친구를 x축으로 얼마만큼 한 거야?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성질 1번은 x 이퀄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이다. 종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우리나라 평균 키가 173이야. 그럼 당연히 173일 제일 뭔가 높을 거 아니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m이라고 하는 건 평행이동 부분에만 관여했지. 그럼 이런 분모, 즉 모양을 바꾸는 거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겠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그마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갈게.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어때야 돼? 1이어야 되지. 이 벨 쉐이프가 식을 보면 알겠지만 야, X를 한번 무한대로 보내봐. 여기 엄청 커지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지수함수의 그래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지수함수 2의 X승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집으면 뭐가 돼요? 안 그려지니 머리가?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가 돼요? 0. 그치? 정근선 따라 이렇게 갈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얘도 내가 여기쯤에서 끊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쭉 무한히 X축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도 아무튼 넓이는 1이어야 해요. 왜? 당연히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방금 배웠었던 여러 가지 성질들. 모두 다 0 이상입니다. 넓이 총합이 1입니다. 요 사이의 넓이가 확률입니다.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X축과의 넓이는 1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질문. 이 그래프는 언제 제일 커요, 키가? m일 때 제일 크지? 그럼 m 한번 넣어봐. 대굴박이 뭐가 됨? 0이 되지. 그렇다면 2의 0승이니까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렇다는 건 m, 하고 제일 큰 값은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가 커지면 그 최대값이 뭐 해져? 낮아지지. 키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최대값이란 말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키가 낮아져요. 근데 생각해보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대값인 키가 좀 낮아져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머지 그래프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그치. 넓이의 총합 1인데 확실히 걔보단 작으면 넓이의 총합 1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낮아진 만큼 어느 쪽이 커져야 돼? 사이드가 커져야 그래야 뭔가 잃어버린 만큼 채워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 표준 편차가 커지면 키가 낮아지면서 펑퍼짐해집니다. 반면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작아지면 키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날씬이라고 쓸게 그냥 날씬해집니다. 요거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표준 편차의 아이디어 그 정의 또는 느낌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지? 표준 편차는 어차피 분산의 루트이기 때문에 분산이 크다랑 똑같아. 분산이 크다가 뭐야?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게 많다라고 해야 되겠지. 평균에서 떨어지게 많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냐? 분산이 커. 그러면 우리 반 평균 50점인데 100점짜리도 있고 빵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커져서 이렇게 낮아지면 빵점도 꽤 많고 100점도 많고 그 대신 평균에 있는 건 좀 줄어들어. 표준 편차가 줄었다는 건 분산이 줄었다는 뜻이지. 데이터가 흩어질 때 다 모였다는 뜻이야. 엔간한 애들이 다 평균 점수를 맞았어요. 의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 방금 충분한 예시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아셨으리라고 본다. 됐냐? 그러면 당연히 이 m이라는 친구는 무슨 역할만 하겠냐? 대칭축이 어디냐 역할만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또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 흰색들보다 노란색은 평균이 더 뭐 한 거야? 큰 거지. 근데 만약에 흰색하고 노란색의 높이가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아 둘이 평균은 다르지만 무엇은 똑같구나. 표준 편차는 똑같겠구나. 요 아래쪽 흰색과 노란색을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키가 낮아. 펑퍼짐해졌어. 분산이 더 뭐하구나. 크구나. 분산이 크다는 건 표준 편차도 뭐하구나. 크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식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있기는 한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느냐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온리 내신인데 저 식을 외우면 돼. 내신 때는. 저거만 보면 돼요. 봐봐. 방금 했었던 얘기인데 y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승이라는 그래프는 x 이퀄 m일 때 온리라고만 쓰면 어떻게 온리 내신까지 써야지. x 이퀄 m일 때 최 무슨 값을 갖지? 최대값을 갖겠지. 그리고 얼마라고 했었지?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2의 0승은 1일 거니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만 나왔겠지.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면 이 종 모양의 최고점의 높이, 즉 최대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 식을 정확히 모른 채로 그냥 수능용을 위해서 이 성질만 갖고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최대값이 낮아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낮아지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내신에서 참거짓,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이런 걸 쓱 넣어놔요. 그래서 그땐 식을 알아야 또는 외워야 맞지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내신 때는 식을 좀 정확하게 외우시고 시험장에다가 그냥 딱 책 집어넣으세요 하기 전까지만 책 이렇게 보고 있다가 덮으세요 하면 바로다가 책상에 써. 그럼 부정행위인가?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시험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험지 했어. 그럼 부정행위 아니잖아. 됐죠? 그렇게 하지 않게 가면 너네. 아니 그렇게 안 해? 시험 전까지 뭔가 외워야 될 거 막 했다가 머릿속에 기억해다 시험지 받으면 막 쓰고 그러지 않아? 외웠으면 그 등급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수학은 암기를 못하는데? 태도 차이야 이 개새끼야. 자 그러면 봐봐. 벌써 이제 정규분포 곡선은 배웠어.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평균과 표준 편차야. 그지? 근데 봐봐라. 만약에 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있다면 표준 편차는 좌우 중에 어느 쪽에 커요? 우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정규분포 곡선이 하나밖에 이렇게 안 주어졌어. 그러면 얘가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니? 없지. 뭐 우리가 식을 정확하게 알면 뭐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몰라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표준 편차가 얼마다 같은 걸 그래프에서 너네가 읽어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유일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평균 정도는 제일 큰 곳이니까 하고 읽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평균을 주면 문제가 쉽고 평균을 좀 숨겨서 한 문제라도 한 단계라도 문제를 꼬으려고 평균을 숨겨놓고 이제 너네 보고 찾아보세요 하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자, 그래서 그 평균 m을 얼마입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보이게 될 건데 그거를 좀 미리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 주어지면 바로 평균이 얼마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정규분포 곡선 fx가 x 이퀄 m에서 최대입니다 라는 말 보면 아 m에서 뭐구나 평균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이거 결국은 선대칭 함수지. m에 대해서 선대칭이지? 우서가 x 이퀄 m에 대해서 선대칭이다의 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아 대칭축이 x 이퀄 m이구나 즉 평균이 m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표현 어떨까? probability of t 이상 x가 t 플러스 2 이하이다가 t 이퀄 3일 때 최대입니다.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적분 구간의 간격이 몇 cm로 일정해? 2cm로 일정한데 그 넓이가 최대래. 그게 과연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하고 평균이 얼마인지 대답해봐. 그렇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하네. 2cm 간격으로 적분할 거니까 t부터 t 플러스 2, 뭐 t부터 t 플러스 2 이렇게 적분할 건데 가장 키가 크려면 가운데를 딱 이렇게 둘의 높이가 같게끔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가 3이고 그때 여기가 5라고 하니까 평균은 4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데 정규분포 곡선 fx에 대해서 f의 a라는 친구보다 f의 b라는 친구가 더 큽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이 어디다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a가 이런 곳에 있고 b가 뭐 이런 곳에 있다는 거잖아.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a보다 b가 누구에 더 뭐 하다는 뜻일까? 평균에 가깝다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되게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의 13보다 f의 17이 더 크고, 이거 암산으로 하려니까 내가 예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f의 2가 f의 몰라. 정확한 예시가 아니니까 괜히 틀릴 수 있겠다. 좀 이따 문제를 보여줄게. 숫자가 정확히 머리로 암산이 안 돼. 자, 아무튼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고 평균이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 정규분포라는 것은 평균 m과 표준편차 시그마에 대해서 매번 식의 미세한 부분이 달라지겠지. 근데 이거 확률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엄밀하게는 적분해야 된다고. 근데 당연히 우리 수준에서는 적분을 못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어떻게 해놨다 그랬어? 컴퓨터한테 시켜놓고 표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 근데 세상에 있는 통계는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키면 173 평균일 거고 여자를 하면 164일 거고 뭐 네덜란드 사람들은 190일 거고 갑자기 뭐 돈 얘기하다 보면 평균 4천만 원 번다 아니면 몸무게 하면 70kg다 매번 다를 거 아니야. 표준 편차도 그러겠지. 그러면 매번 m도 표준 편차도 다른 거를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해서 이번 분포는 m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건데 그때 a부터 b의 넓이 계산해줘. 또 어떤 새끼는 이번엔 평균이 173이야. 이번엔 표준 편차가 얼마야. 매번 바꿔가면서 넓이 구하게끔 시키는 것조차 귀찮잖냐.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라는 마음에 표준정규분포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너네 로그 2의 3 물론 로그는 다 이미 계산이 완료돼 있지만 로그 2의 3 같은 거 상용 로그 표만 갖고 구할 수 있니? 없다고? 병신들아. 이거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찢으면 상용 로그 표만 갖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매번 밑도 진수도 다른 로그의 값 계산하기 싫어. 그러면 로그의 성질로 잘 찢어가지고 상용 로그로만 풀 수 있게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매번 평균 표준 편차가 다른 정규분포에 대해서 일일이 넓이 구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분포를 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 계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방금 로그 2의 3을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게 뭐야? 무슨 공식이야 이거 이름이? 원리가 뭐지? 무슨 공식이라고 부르지?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지. 그 밑변환 공식처럼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짓을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했으니까 이제 표준 정규분포인 거예요. 그럼 일단 표준 정규분포가 뭐냐? 는 쉬워. 당연히 똑같이 정규분포긴 하니까 이런 식의 종 모양이긴 할 거야. 근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1
0인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뭔가 다 하기 좋잖아, 0. 표준 편차는 뭔가 1이 좋잖아, 뭐라 생각했나봐, 그분들이.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0,1의 제곱이라고 쓰고, 걔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좀 특이하게, 특별한 친구니까 Z라고 이름을 보통 붙여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야, 이제 평균은 무조건 0이고 세상에 앞으로 표준 편차는 1이니까 이제야 컴퓨터, 네가 좀 계산해. 한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산해놨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풀 때마다 이와 같이 그때그때 M과 시그마가 다른 것을 잘 표준화하여 얘 쪽으로 바꿔서 컴퓨터가 계산해놓은 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문제에 주어지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probability of 0 이상 1 이하는 0.1905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성질 어렵지 않아요. 조금씩 그림을 보면서 유도를 해봅시다. 자, 이제 대칭축을 x equal 0, m equal 0으로 바꿨기 때문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은 무조건 얼마일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대칭성 때문에 다 이야기하는 거야. probability of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반대로 x가 뭐보다 뭐 하거나 뭐 하다랑 똑같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랑 똑같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 그럼 똑같이 만약에 probability of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다 라는 건 뭐부터 뭐까지랑도 똑같을까? 랑도 똑같을 거고 0부터 뭐까지랑 0부터 뭐까지의 합이라고 해도 될까? 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건 요 정도에서부터 요 정도니까 마1부터 0은 0부터 뿌일까지. 그 다음에 0부터 2는 다시 0부터 2까지. 맞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즉 대칭축이 0이다 보니까 음수 쪽 이야기는 싹 다 대칭성을 통해 양수 쪽 이야기로 바꿀 수 있지. 맞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한테 계산시킬 때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줘 이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률들은 모두 0부터 출발하여 요거까지라든지 뭐 0부터 출발하여 1.5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로 줄 겁니다. 그러니 문제에 이렇게 주어지면 아 이건 대칭성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거랑 이거 더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주어지면 2 이상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치? 그 다음 이건 그냥 또 문제 스타일인데 무조건 0부터 어디 이상 이하 0 이상 뭐 이하로 주거든? 그러면 만약에 2보다 바깥에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뺀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컴퓨터가 해놨을 거예요. 됐냐? 자,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알면 되냐면 저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정규 분포를 이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하는 과정만 알면 됩니다. 됐냐?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준화입니다. 자, 일단 우서가 영어 공부할게요. 표준화. 이때 정규 분포가 영어로 뭐라 그랬니?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뭘까? 오케이, 스탠다드. 어떻게 알았어? 표준 편차 때는 똑같은 표준이거든. 오케이, 그럼 표준한 영어로 뭘까? 맞아, 스탠다드 하다라는 그 스탠다드 동사로 하면 돼. 아니 뭘 것 같아? 스탠다드를 스탠다드하게 하다라는 명동사화 시키면 야 기억하다가 영어로 뭐임? 그런가? 다른 말 기억하다 추억하다라고 해야 될까? 기억하단가? 메모리? 그러면 메모리 하다 동사로 뭐야? 오케이
스탠다드하게 하다 뭘까? 그 방식이 똑같아요. memorize, IZE로 가잖아. memory의 Y가 I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씨, 영어 수업을 해야 돼. memory에서 Y가 탈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스탠다드는 스탠다드까지가 하나의 단어잖아. 근데 니 방금 스탠다이즈라고 하면 이 달드 이 중요한 부분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저기 IS가 같아요. 맞아, 스탠다드이즈예요. 그럴 수 있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스탠다드이제이션 이게 표준화라는 영어고 표준화하다 또는 표준으로 만들다를 스탠다드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냐? 자, 보세요. 평균이 m이었던 걸 뭘로 만들고 싶어? 0으로 만들고 싶고 시그마였던 표준 편차를 숫자 뭘로 바꾸고 싶어? 1로 바꾸고 싶지. 그래서 이런 변환 공식을 쓸 겁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처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상용 로그를 쓸 때 밑변환 공식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컴퓨터가 해놓은 걸로 다 바꾸고 싶으니까 뭔가 밑변환 공식 같은 게 필요해. 즉 표준화 공식이 필요해. 그게 이걸 뿐이야.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다. 이 부분 뭐니? 납배평 뭐야? 편차. 그러니까 편차를 평배나 납배평 잘못 기억하지 않아야 되니까 납배평을 강조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여기 통계에서의 밑변환 공식이 될 수 있냐? 한번 확인해 볼게. expectation of z를 한번 구해볼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이거 expectation of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거 찢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찢으면 어떻게 우서가? 이 시그마인데 나중에 시그마 분해는 이거 상수야. 상수 다 빼자. 시그마 분의 오케이, 시그마 분해. EX 2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N. 지랄. 알파벳으로 돼 있으면 바로 몰라버리죠. 뒤에 상수면 그냥 탈출한다며. 근데 2의 x가 그냥 m이랑 같은 뜻이었잖아요. 그지? 영어로 잘 바뀌었지. 그 다음 variance of z. 아니 스탠다드로 봐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z 라는 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는데 기호를 좀 헷갈리면 안 된다. 똑같은 시그마 쓴 거긴 한데 요 시그마는 요 안에 거의 표준 편차입니다 라는 이제 수학적인 기호고 요 시그마는 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있을 3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 오늘 너네 맨 마지막 문제 어떻게 나와야 돼, 우서가? 표준 편차는 그냥 나와야 돼. 그래서 개수가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x의 시그마를 시그마라고 했던 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이 되겠죠. 이해되시냐? 자, 따라서 이 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같은 거 표준화 공식만 기억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 분포를 스탠다드이즈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컴퓨터가 해놓은 그 넓이를 확인하면 된다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연습을 해보자. 자, x라는 친구가 정규 분포 100,5의 제곱을 따릅니다. 우서가 무엇이 100이고 무엇이 5라는 뜻이냐 저게?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내가 probability of x가 120 이상 이런 걸 구하고 싶다고 치자.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런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계산한 게 없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무조건 내가 바꾸고 싶은 x가 z가 되는 거 아니야? z 먼저 질러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이 공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돼요. 자, 표준 편차 몇 분의? 5분의. 납배평이니까 누구 빼기 누구겠냐? 그렇지. 120 빼기에 100. 자, 따라서 probability of z가 뭐 이상? 2 될 거고 컴퓨터는 분명 0부터 4까지 이런 걸 구해놔줬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0.5에서 뭐 이상 뭐 이하를 뺀다? 0 이항 4 이하를 빼는 방식.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양쪽에 부등식이 다 있어도 마찬가지야. 자, probability of 95부터 110 해보자. 얘도 일단 확률 변수 x가 좀 이따가 z가 될 거야 하고 먼저 z 질러놓고 양변에 저 공식을 적용하면 돼. 자, 누구분의 5분의 뭐 빼기 뭐?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이쪽도 5분의 은 1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또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쓰려면 p에 0 이상 뭐 이하랑 0 이상 뭐 이하로, 그렇지, 0 이상 1 이하와 0 이상 2 이하의 합으로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뭐 두 번째쯤 공부할 때는 자유롭게 쓰지만 처음 할 때는 낯설 수 있지만 너네의 이해력을 믿고, 게다가 우석인 두 번째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Z라는 친구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볼게. 이게 무슨 편차분의? 표준 편차분의 이제 내 점수에 대한 나의 편차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Z라는 값의 의미가 뭔지를 한글로 기억해두면 좀 더 빨라요.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뜻이지. 분수니까. 맞냐?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읽을 수 있으면 막 분수 뭐 분의 뭐 빼기 뭐는 이런 걸 좀 생략할 수 있어. 익숙해지면. 다시 한번 해볼게. 방금의 관점으로.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아니 노멀 디스트리뷰션 36,9를 따른다고 하자. 다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뭐인 거? 오케이, 표준 편차 3 낚이지 마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probability of x라는 친구가 42 이상, 이걸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일단 Z로 바꾼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돼. 내 점수가 42야. 평균 얼마야? 36이야. 나 그러면 평균보다 몇 점 잘 봤어? 6점. 근 6점은 표준 편차 얼마에? 3의 몇 배니? 2배. 아, 그러니까 여기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냥 무식하게 이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지만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혹시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때 이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말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식으로 해도 되고, 무기를 다양화시켜야 되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바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먼저 좀 문제 좀 풀게. 문제 파트로 오셔가지고 유형 2번부터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자, 19번을 봐주세요. 19번. 확률 변수 XYZ가 각각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앞으로 이 항분포도 마찬가지지만 정규분포도 문제를 읽으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우서가 X는 따른다. N 뭐를 이때 재량껏 3, 뭐로 써둘까? 그렇지.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실수 안 합니다. 자, 다만 그럼 Y는 N 뭐를 따릅니까? 그렇지. 4, 루트 3의 제곱을 따르고, 뭐 Z는 제곱으로 잘 적혀 있는 것 같은데 4,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같이 하자. 평균 이 3이고 4인 게 있는데 먼저 X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얘 하나 그릴 때는 표준 편차를 그림에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납작하게 그렸든 좁게 그렸든 아무튼 지 혼자 있으면 못해.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그릴 때 핑크를 레퍼런스 삼아 그릴 겁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Z부터 그려볼게.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건 그래프의 뚱뚱함 날씨점도 뭐해? 같아. 또는 무슨 값도 같다? 최대값도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Z를 먼저 그려보면 평균은 4인데 키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 Y라는 친구는 평균이 4야. 그래서 일단 노란 쪽에 그리긴 할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2보다 뭐하니? 작아. 작으면 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키가 커. 근데 날씬하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뚫고 반대편도 똑같이 뚫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때 요 교점과 이 교점은 어디 대칭이야? 당연히 4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겠지. 그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핑크와
노랑 모양 똑같은 거야. 그들의 교점인 여기는 얼마일까? 이런 것도 문제의 단서로 주어진다. 자, 해놓고 이제 답은 뭐 알아서 읽으세요. 이따가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몇 문제 풀어보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변수 Z가 표준정규분포 n0,1의 제곱을 따를 때 다음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 2, 3, 4번은 그냥 눈으로 바로 대답을 해볼 건데 Z가 1.5 이하 얼마 하게? 바로 낚여버렸죠? 아, 0.9332. 왜? 0 이하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2번은 Z가 뭐 이상 뭐 이하니까 1 거만 보고 몇 배 하면 돼? 2배. 그럼 3번은 1 이상 2 이하면 얼마에서 얼마를 뭐 해야 될까? 2에서 1. 그렇지. 2 거에서 1 거를 빼야 되겠지.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지지. 이 정도가 되면 금방 돼요. 0.4772 빼기 0.3414만 잘 계산하시면 되겠고. 4번은 뭐랑 뭐를 뭐 해야 될까? 그렇지. 1.5랑 1을 더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은 그냥 Z가 주어진 거잖아. 23번 밑을 거 볼게. 23번은 X가 뭐를 따른다? 그냥 정규분포네 뭐 콤마 뭐임? 그렇지. 센스 좋고. 근데 문제는 당연히 뭐가 주어졌어? 표준정규분포표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스탠다이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P에 32부터 X가 36까지. 자, Z의 기호의 의미를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자. Z의 뜻이 뭐였냐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뜻이거든. 편차 얼마니? 내가 32, 평균 40. 마팔. 마팔이 표준 편차 4의 몇 배야? 마이너스 2배야. 36은 4보다 4만큼 적어. 그것은 4의 몇 배임? 1배, 마이너스 1배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마이너스 쪽은 문제에서 안 줘요. 얘는 뭐 이상 뭐 이하로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1 이상 2 이하. 그러면 이 거에서 1 거를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6 이상 50 이하다. 자, 그러면 36은 표준 편차만큼 적은 거지, 하나. 마이너스 1 이상. 자, 50은 40보다 10점이 더 큰데 그 10점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2.5배. 그럼 얘는 뭐랑 뭐를 뭐 해야 돼? 2.5랑 1을 읽고 더해야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30번을 봅시다.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x, 즉 어떤 것도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대칭성에 대한 표현이 있네. 아, m 얼마구만. 오잉? f의 100 빼기 x가 f의 100 플러스 x라는데 100. 즉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100,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식으로 준 거야. 이런 평균을 읽어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p m 이상 m 플러스의 8 이하 이것이 0.477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를 Z로 바꿀 거거든. 자, 평균 8, M은 방금 100이라고 밝혀진 거긴 한데, 아무튼, M은 100보다 얼마 커? 똑같잖아. 그럼 Z값이 뭐겠어? 0이 될 거고. M 플러스 8은 M보다 얼마 커? 8. 그 8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몰라. 일단 당연히 분수로 써야 되겠지. 근데 그것이 0.477이래. 이제 표를 봤더니 0.477이가 뭐랑 관련돼 있어요? 2.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더라? 2. 따라서 시그마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x라는 친구가 밝혀졌으니 다시 한번 똑바로 씁시다. 100, 뭐의 제곱? 4의 제곱. 근데 내가 뭐부터 뭐까지를 구해야 되냐면 94부터 110까지를 구해야 된대. 자, 또다시 z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94는 100보다 얼마 작아? 6 작아. 그건 4의 몇 배야? 1.5배. 음수 잘 달아주시고. 100은 110이었지? 110은 100보다 10만큼 큽니다. 그건 표준 편차의 몇 배?
2.5배. 그럼 얘는 뭐랑 뭐를 더 해야 돼? 1.5 거랑 2.5 거를 더 해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정규 분포가 뭐컷만 뭡니다 라고 이제 말로 안 주고 조금 문장으로 풀어 쓴 형태의 문제들도 봐보겠다 이겁니다.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누가 뭐를 따르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문제까지는 확률 변수 x가 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확률 변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네 맘대로 이름을 붙여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습관,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인데 누구를 x라고 할 건지를 너가 써야 돼. 왜냐면 이거 다음 시간까지 이어진 얘기는 다음 시간에는 막 4개의 사과의 총합을 확률 변수 x라고 봐야 될 건지 4개의 평균을 x로 볼 건지 이런 게 좀 중요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당연히 무엇을 확률 변수 x라고 해야 돼? 무게겠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 쓰란 게 아니야. 그냥 무게 땡땡 하시라고. 무게라는 걸 내가 x라고 할 건데 x가 n 뭐를 따른다? 130,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쓰시라고. 자, 그래 놓고 하나 뽑았더니 135 이상 145 이하래. 그러면 우서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robability 뭐가 뭐 이상 뭐 어떻다는 거 뭘 구해야 돼? x가 35 이상 145.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z로 바꿔보면 자, 135는 평균보다 얼마 커? 5 커. 그건 표준 편차의 몇 배야? 0.5배. 145는 15만큼 커요. 15g은 표준 편차의 몇 배? 1.5배. 따라서 이건 1.5랑 0.5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기호화한 다음에 잘 구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34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근본, 뭐라 그럴까, 문제풀이의 기본이 되는 것들 다 가르쳤고, 문제가 이제 여러 한글 유형으로 나뉘어 있을 뿐인데, A는, 평균이 86,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로 다른데, 그러면 A는 그대로 A라고 쓰고, 이렇게 할까요? 뭐커만 뭐 따른다? 자, B는요? 자,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는 올바른 식이 절대 아니야. 누가 따를 건지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돼. 내가 함수 fx, f'x도 주어 쓰라는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근데 A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과 B과 소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probability of A가 뭐 이하? 98 이하. 이게 probability of B가 뭐 이상? 이하니? A 이하랑 같대. 자,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핑크랑 초록처럼 다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대칭축에서 얼마 떨어졌으니까 뭐 이딴 식의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 공통된 표준 정규 분포로 스탠다이드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럼 해보자. 얘는 Z 해놓고 98g은 86보다 얼마 큰 건데? 12. 12는 그럼 표준 편차 15의 몇 배야? 뭐 15분의 12배야. 이거 소수라면 얼마냐? 몰라, 이따 해. 자, 그 다음 B가 A 이하도 할 건데 Z로 바꾼 다음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몇 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공식을 쓰면 돼요. 공식이 뭐였지? 표준 편차 10분의 납배평 그래, 88 먼저 는 죽여버릴 거야. 자, 이 둘이 같대.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어설프게 보다가 문제를 틀려버릴 수가 있다. 지금 부등호 방향이 어때? 같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 해야 될까? 같아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A 뭐게? 그치? 마오 이상하고 A 이하가 같으려면 A는 5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항상 대충 똑같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부등호 방향을 보시고 같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15분의 12의 약분은 뭔데?
5분의 4. 그럼 10분의 8. 10분의 8 돼야 되니까 A는 96.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이런 식의 좀 비슷한 문제들이 다 조금씩 다른 워딩으로 쫙 있어요. 43번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주제가 있습니다. 5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너무나도 쉬워요. 개 쉬워요. 자, x라는 친구가 바이노미얼 n, p를 따른다고 하자. 평균이 n이고, 평균이 시행 횟수가 n번이고 성공 확률이 p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주사위를 600번 던질 겁니다. 그중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한번 관찰해 볼게. 그럼 얘는 바이너미얼 뭐인 상황이야? 600,6분의 1인 상황이겠지. 근데 실제로 너한테 600번 던져보라고 하면 무조건 100번 나올까? 아니겠지. 어떤 때는 99번 나올 수도 있고 101번이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좋아가지고 막 존나 많이 나와서 130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미친놈은 600번 다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운이 너무 재수없으면 0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런 600번 던지는 짓을 딱 한 번만 하면 100번일 수도 있고 99번일 수도 있고 101번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한테 대통령이 갑자기 와가지고 주사위 600번 던지고 제출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 그럼 꽤 많은 사람이 몇 번 나왔겠니? 100번 나왔겠지. 빵번 또는 600번 나온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 인구 분포를 이제 직접 표로 만들어 보면 뭔가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 느낌 오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도 엄청 많이 하면 뭐처럼 느낄 수 있다? 정규 분포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자세한 개념, 이론적인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항 분포를 꽤 많이 하면 정규 분포처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어떤 정규 분포냐? 여기 평균이 뭐겠어? 100일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뭐냐? 자, 이항 분포에서 expectation이 뭐였지? 였지. 그 다음 분산이 뭐지? 100 곱하기 추가로 뭐만 곱할까? 6분의 5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이 정규 분포의 평균도 얼마고? 100일 거고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이 이거겠지. 자, 그러니 x가 이항 분포 600,600,6분의 1을 따르는데 이 600번이라는 게 꽤 크잖아. 이때 꽤는 보통 문제에서 100번을 넘게 했으면 대부분 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하면 정규분포. 자, 이 자리에 정규분포에 무엇 써야 되지? 평균. 평균이 당연히 얘 곱하기 얘니까 뭐임? 100. 이 자리에는 분산 써야 되겠지. 물론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루트 6분의 50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기호로 써보면 x가 이항분포 n, p를 n이 굉장히 크면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p, 이 자리에 뭐 쓰지? 분산 쓰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분산이 뭐야? 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가 헷갈릴 수 있잖냐? 문제 시작은 이항분포처럼 주사위를 던진다 해놓고 밑에 쪽에 정규분포 표 있으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항분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정규분포 쪽으로 흘러갔다? 그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유형 맨 마지막에 5번 유형 있었거든? 그거 하나 보러 갈게요. 44번인가 그래요. 자, 일단 읽자마자 x가 바이너미얼 뭐로 다른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무슨 표가 있네? 정규분포 표가 있네. 그렇다면 얘는 정규분포 무엇을 따를지를 보면 되다.
얘가 n이고 얘가 p입니다. 평균 얼마니? 네. 36 곱하기 npq까지 하면 분산 얼마니? 9. 하지만 9니까 뭐라고 쓸까? 3의 제곱 1하고 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건데 33부터 44까지래. 42까지래. 암산하자. 뭐 이상 뭐 이하게. 바로 보여? 하고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뭐 이걸 조금씩 숨기는 거지. 46번 같은 걸 봐봐. 확률 질량함수가 하고 저 준 식이 바로 무엇의 확률이야? 내가 질문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무엇의 확률이야? 라고 확률 질량함수가 무엇의 확률이야? 라고 물어봤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x는 누구를 따르겠군? 이항분포를 따르겠군. 총 몇 번 시행했네? 100번. 성공 확률은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네. 근데 EX가 21에 그럼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뭐지? NP. 그게 20이니까 P 구하고 그러면 어떤 이항분포 다른지가 나올 거고. 근데 또 마무리는 뭘로 하려네? 정규분포로 하려네.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까지 하시면 오늘의 정규분포 내용이 끝이 나요. 이렇게 개념 설명 굉장히 짧죠? 끝났습니다.